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자, 근본 생생경매 33강입니다. 우리 32강에서도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말소기준권리란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상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즉, 경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다 해서 지난 32강에서는 건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 그러니까 건저당권은 뭐냐, 저당권과 건저당권의 차이가 뭐냐, 그건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실 분들은 관련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셔가지고 논문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경매 과정에 있어서 뭐다, 건저당권 뭐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내가 은행 가서 돈 빌리는데 그냥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담보조로 부동산을 담보 제공해라. 그럼 은행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런데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네? 그러면 건저당권 실행, 이렇게 임의경매다. 이 정도만 우리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생생경매 33강에서는 두 번째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가압류를 이제 보시니까 가압류하고 압류. 자, 가짜에다가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이렇듯이 가압류와 압류에 대한 말소기준권리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보시니까 이제 그 압류와 가압류도 이것도 막 복잡하게 막 하지 마십시오. 용어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용어 잘 몰라도 돼요. 저도 용어 잘 모른다니까요.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왜?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굳이 막 그런 어떤 용어에 대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 어떤 머릿속에 딱 완전히 입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이 경매 이 바닥에서 뒹구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고, 압류는 뭐냐, 이게 세금 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요, 세무서 등에서는, 자, 여기 보시니까 제가 세무서 등에서는 이렇게 놨거든요. 세무서라든지 또는 구청, 시청, 군청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는 국세고 구청, 시청, 군청에서 압류하면 이게 지방세랍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면은 세금 안 내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부동산 안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가압류는 뭐냐 하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금전 거래입니다. 돈을 꾸어줬다 이거죠. 그러면 꾸어준 사람 채권자죠. 돈 빌린 사람 채무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빌려간 채무자가 돈 안 갚네? 이리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금전 채권, 내가 돈 꾸어줬으니까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한다. 그런데 때로는 압류든 가압류든 이런 권리들이 당의 경매 부동산에 있어서 최선순위로 제일 먼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럼 당신이 말소기준 권리 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이어가지고 압류와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인 그런 경매 사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압류와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7월 6일로 잡혀 있습니다. 7월 6일 잡혀 있지요. 1억 7,570만 원이 2차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 기준에서 입찰 18일 전입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소기준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 압류가 하나의 말소기준 권리에 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자, 일단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압류가 최선순위로 어쨌든 우리는 말소기준을 내가지고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이 권리들 중에서 확 섞어가지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제일 먼저 딱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다. 이게 권리 분석의 첫 단추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렵다 모른다. 그럼 하지 마세요.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멸 기준 권리다. 그런데 사실 이 물건은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 등기 있지 않습니까? 2019년 9월 18일 압류 등기보다 먼저 빨리 가등기가 떡하니 설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수입니다. 인수. 가등기 인수한다 그러면요. 내 낙찰 깨끗해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가등기가 본등기를 뿅 해버리면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안 날라 소급해버립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29일자로 소유자가 김모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 날짜 한참 뒤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 낙찰자 소유권 상실해버립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이 김모 씨는 이 김모 씨가 아닙니다. 임차인 김모 씨인데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셨어요. 경매 신청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과연 이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다. 이걸 누가 들어가서 쉽사리 낙찰을 받겠습니까? 거기서 간혹 가다가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몇 달 있다 보니까 가등기가 본등기를 뿅 해요. 하다 보면 그건 어떻게 어머나 해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한 그런 사례가 간혹 가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우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딱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막 그냥 막 헐레벌떡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5,100만 원 되어 있는데 매매 금액이 현재 2020년 10월 달이니까 지금 현재 2021년 6월 달이나 말이죠. 아마도 거래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갔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본 사건 같은 경우에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등기에 대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럼 들어가지 마세요. 그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찰 왜 들어가십니까? 가등기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인데요. 이 물건은 입찰 참여하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입찰 34일 전입니다. 이거 보시니까 입찰 34일 전이고 2차가 7월 22일로 잡혀 있네요. 3억 2,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본건 같은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 5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제가 첨부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5억 원을 매매 가격으로 본다. 그런데 보니까 3억 2,900만 원이다. 그럼 이 물건 입찰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입찰 들어가셔야죠. 10층이지 않습니까? 청수가. 그러니까 청수 측면에서도 또 이제 불리하지 않고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소멸 기준 권리가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윤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윤모 씨 분이 엄청 야무지신 분 같아요. 임차권 넘기다 하셨어요. 이분이. 또 이제 전세권까지도 전개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또 이제 전입신고도 이게 압류가 이게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인데 2019년 4월 24일자 저당권 압류됐단 말이죠. 그런데 2018년도 10월 달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2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 그건 굳이 전세권 등기할 필요도 없고, 임차권 등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은 전입신고에 의한 확정일자조차도 먼저 빠른데 또 임차권 등기도 하고 또 전세권도 하였다. 이 상태에서 아마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윤모 씨 분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경매 결과 자기 보증금 2억 8천만 원 전액 다 받는다 그러면은 낙찰자한테 오히려 전화가 옵니다. 제가 방 뺄 테니까 그때는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2억 8천만 원 배당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대요. 명도 확인서 하나 써주실래요? 그러면 이 물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할 싸움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명도 확인서 드릴 테니까 언제 방 빼실 거예요? 이사 언제 나가실 거예요? 요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명도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전세 보증 금액이 2억 8천만 원이거든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매매 가격이 5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근본에 3억 2,900만 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1순위로 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배당요구 종기일 안 했습니까? 2021년 3월 5일인데 이분은 언제 배당요구 했습니까? 2021년 1월 11일 날 배당요구 했죠. 그럼 배당요구 타당하다.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뒤에 보니까 야 가압류, 압류, 저당권 가압류, 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제가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만약에 이거 배당표함 작성해 보실래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그분한테 쭉 쳐다볼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순환배당, 급수배당, 동시배당, 이시배당 그건 시잘데없는데 에너지 쏟지 마시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저 물건 낙찰 받았을 적에 저놈이 나한테 효자 노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죠.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냐.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지. 동시배당, 이시배당, 급수배당, 순환배당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누가 고민한다 하더라. 법원에 담당 경매회장이 고민할 건데 맞잖아요. 그죠? 왜 내가 굳이 고민합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기 보시니까 이제 본 사건에 있어서 전액 면적이 84.7296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5월 달이니까 매매 사례가 좀 있긴 있네요. 5억 원, 4억 8천, 5억 2,300 하니까 아마 5억 원 이상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직 날짜가 좀 남아있으니까 현장 가셔가지고 정확한 매매 가격, 또 내가 이걸 낙찰받아가 전세 놓을 거다 하면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걸린 경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 입찰 32일 전이지요. 2021년 7월 20일 날 해가지고요. 2억 3,450만 원이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격 시점이 2021년 1월 18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있어가지고 항상 가격 시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감정인은 2021년 10월 18일이죠. 대평 감정인가요? 이분들은 이 날짜를 기준해서 이 본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3억 3,500만 원의 가치가 판단됐다. 그런데 여기 현재 최근에 보니까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에 보니까 2억 3,450만 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입찰 들어가셔야죠. 이 물건 역시 마찬가지 어떤 큰 하자는 없다. 여기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다 해서 쉬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법원 경매 권리 분석하는데 3초면 끝난다니까,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고민들 하시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법률용은 몰라. 그럼 패스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또 몰라. 또 패스해요. 한 서너 번 패스하다 보면, 이게 옛날인데 봤는데, 이게 이렇구나. 말로는 내가 표현을 못할지라도, 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또 이제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근데 보니까 이게 가압류보다도 먼저 이분이 2017년도에 전입 신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요구를 하셨네요. 2020년 1월 29일인데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1년 3월이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니까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 1등으로 2억 4천만 원 싹 다 받아가 버려요. 그 뒤에 압류,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몰라. 관계없어. 전부 다 경매시 매각으로 다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데 시잘데없는데 에너지를 쏟습니까?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물건 낙찰받아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수익을 남들 100원 벌 때 나는 200원 벌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어떤 신경을 고쳐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건 역시 마찬가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매매 가격이 나와 있네요. 3억 4,300만 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3억 4,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억 4,300만 원 해가지고요. 3억 4,300만 원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뭐 물건은 큰 권리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 기일이 날짜가 좀 한 30여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 7월 20일이 2,000메가 기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 아마 한 200% 정도 낙찰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 정도가 아니고요. 100% 이상 무조건 낙찰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자, 이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런 물건에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고요. 이 물건 보니까 입찰 21일 전입니다. 21일 전이고 7월 9일이 매각 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네요. 그죠? 아파트인데
왜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느냐? 우리는 경매청보지를 또 보면요, 이거 입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금방 이게 판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입찰 들어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조차도 이게 모른다면 좀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요 앞에 보니 가등기가 있잖아. 아우, 인수네요. 또 어떡하면 안 되지. 또 나아가서 남모시라는 분이 가압류 2016년 10월 11일이죠. 이보다 빨리 2015년도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했는데 보증금액 2억 원이에요. 근데 권리신고만 했네. 아이고야, 요거 봐라. 배당 요구는 안 했어요, 배당 요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리신고는 안 해요. 배당 요구는 안 하고, 죄송합니다. 권리신고만 합니다. 예. 권리신고만 했다는 것은 결국 나는 이 배당 절차에서 나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이거는 누가 낙찰 받아가면 낙찰자한테 내가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함정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가등기 본등기 뿅 해버리면요, 낙찰자 소유권 상실합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입찰자가 낙찰 받아가 떡 보니, 어이구, 또 2억 원 인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요, 간단하게나마 압류와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잡아서 권리에 대한 분석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생생경매 34강입니다. 다음에 강에서는 아마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 아니면 또 강제경매 기입등기 이런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TV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